축구는 11명 대 11명 총 22명이 뛰는 경기입니다. 하나의 공으로 상대방의 골대에 넣으면 되는 게임으로 모든 골은 1점입니다. 각 팀은 골대를 지키는 골키퍼 1명을 포함하여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로 구성이 됩니다. 골키퍼는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만 손을 쓸 수 있고 다른 플레이어들은 손을 포함하여 팔을 제외한 신체만을 사용하여 게임을 합니다. 단, 고의성 여부에 의해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 외에도 경기장 필드 내에서 선수와 같이 뛰면서 추가 시간 및 반칙카드 등을 판단하며 경기 전체를 통제하는 주심 1명이 있고 양 사이드라인 밖에 위치해 있으면서 오프사이드나 아웃볼 등을 판정하는 부심 2명이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주심이 합니다. 파울이 발생하면 주심은 반칙의 정도에 따라 옐로카드나 레드카드를 부여하며 옐로카드 이외 누적 또는 레드카드를 받을 시 즉시 퇴장됩니다. 퇴장된 선수는 대체될 수 없고 팀은 1명이 적은 상태로 경기를 이어가야 합니다. 주심은 룰 적용 및 반칙을 판단하고 경기 지연에 관해 추가 시간을 결정하며 프리킥, 코너킥, 골킥 위치 지정 등 전체적인 경기를 통제하고 결정을 합니다. 기본적인 경기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전 45분 후 15분 휴식, 후반전 45분으로 나뉘며 전반전과 후반전이 끝날 때 주심의 판단에 따라 중간에 딜레이된 시간을 판단하여 추가 시간이 부여됩니다. 다음은 경기 중단 이후 재개되는 세트피스 상황입니다. 킥오프는 전반과 후반 시작 시 또는 골이 터진 후 경기를 다시 시작할 때 실시됩니다. 전반과 후반의 시작은 양 팀이 한 번씩 맡으며 골이 들어간 후에는 실점한 팀이 중앙에서 킥오프를 합니다. 스로이는 공이 사이드라인 밖으로 아웃 시 마지막으로 터치하지 않은 팀이 던집니다. 양손으로 머리 위로 던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코너킥은 공이 수비팀을 맞고 골라인을 벗어난 경우 공격팀이 코너 아크에서 차는 킥입니다. 골킥은 공이 공격팀을 맞고 골라인을 벗어난 경우 수비팀이 골 에어리어 안에서 공을 차서 경기를 재개합니다. 페널티킥은 수비팀이 자신의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반칙을 범했을 때 주어집니다. 약 11m 거리의 페널티 스팟에서 한 명의 키커가 골키퍼와 1대1로 맞붙습니다. 간접 프리킥은 골키퍼의 규칙 위반, 위험한 플레이 등 비신체적인 반칙에 대해 선언되며 간접 프리킥은 골로 직결되는 직접 슛을 찰 수 없습니다. 직접 프리킥은 태클, 밀기, 잡기 등 신체적 접촉 반칙이 있을 때 주어지며 골로 직결되는 슛을 찰 수 있습니다. 프리킥 상황에서 수비팀이 요청하면 수비벽을 세울 수 있지만 심판이 휘슬을 불지 않고 카드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팀이 공을 정확한 위치에 두고 빠르게 시작할 경우 수비벽 없이 빠른 전개도 허용됩니다. 단, 심판이 수비팀의 수비벽 요청을 받아들였을 시에는 프리킥 지점으로부터 9.15m 떨어진 곳에 수비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프사이드는 마지막 패스를 하는 순간 그 시점에서 패스를 받은 선수가 상대 골키퍼를 포함한 두 번째 선수보다 상대 골대에 가까이 위치해 있었으면 오프사이드가 선언되고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넘어갑니다. 단, 패스를 하는 시점에서 패스를 받는 사람이 하프라인을 포함하여 본인 진영에서 출발했다면 오프사이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스로인, 코너킥, 골킥 상황에서는 오프사이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90분 안에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경기 성격에 따라 연장전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EPL이나 스페인의 라리가, 한국의 K리그 같은 정규 리그나 월드컵 조별리그에서는 승점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연장전 없이 승리 시 3점, 무승부 시 1점, 패배 시 0점으로 점수를 총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가립니다. 리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반면 월드컵 16강 이후나 챔피언스리그 같은 토너먼트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부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전반 15분, 후반 15분에 연장전을 치른 후에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승부차기로 이어집니다. 승부차기는 각 팀에서 5명씩 차례로 슛을 시도하며 더 많은 골을 넣은 팀이 승리합니다. 각 팀이 번갈아 차며 5명씩 차도 동점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1명씩 번갈아 차며 한 팀만 성공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선수 교체는 한 경기당 최대 5명까지 가능하며 총 3회 교체 기회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하프타임이나 연장전 시작 전의 교체는 이 3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전에 돌입하면 추가로 1회의 교체 기회와 1명의 교체 인원이 더 주어져 최대 6명까지 교체가 가능해집니다. 모든 교체는 파울, 볼아웃 등 경기 일시 중단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원래는 3명까지만 교체가 가능했으나
코로나19 이후 선수 보호를 위해 5명으로 확대되었고, 이 규정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감독의 전술에 따라 4-2-2, 4-3-3, 3-4-3 등 다양한 포메이션이 활용되며 골키퍼를 제외한 10명을 앞 순서부터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로 배치됩니다. 다음은 포지션별 역할입니다. 스트라이커는 상대 골대에 가장 가까운 최전방 공격수로 팀의 득점을 책임지는 핵심 역할을 맡습니다. 센터 포워드는 스트라이커보다 조금 뒤에서 플레이하며 골 결정력뿐 아니라 이선과의 연계와 공간 창출 같은 역할도 중요하게 요구됩니다. 윙어는 측면을 담당하는 공격수로 전술에 따라 크로스, 돌파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는 스트라이커 뒤쪽 중앙에서 위치하며 팀의 공격 전개를 이끄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합니다. 중앙 미드필더는 공격과 수비를 모두 연결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전방으로의 패스, 볼 배급, 수비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맡습니다. 좌측과 우측 미드필더는 측면에서 활동하는 미드필더로 윙어보다 조금 더 수비적인 역할을 함께 수행합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는 수비 라인 앞에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팀의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레프트백과 라이트백은 양측면에서 수비를 담당하는 풀백 포지션으로 상대 윙어의 돌파를 저지하고 측면 공간을 커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센터백은 수비 라인의 중심에서 골문을 지키는 핵심 수비수로 상대 스트라이커를 마크하고 공중볼 경합, 태클, 차단 등 직접적인 수비 행동을 담당합니다. 월드컵은 피파가 주관하는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들의 대항전으로 쥘림의 피파 3대 회장의 제안으로 스포츠를 통해 사회 통합과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30년에 우루과이에서 첫 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월드컵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1942년과 1946년 중단을 제외하면 4년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월드컵 참가국은 2022년까지는 32개국이었지만 2026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공동 개최되는 북중미 월드컵부터는 48개국 체제로 확대됩니다. 국제축구연맹인 피파 산하에 각 대륙별로 축구협회가 존재하는데 피파에서 수준과 상업성, 지역 균형 등을 감안하여 각기 다른 수의 월드컵 출전권을 배분합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개최국은 자동으로 진출됩니다. 월드컵 표를 얻기 위한 예선전들은 월드컵 개최 2년에서 3년 전부터 경기를 시작합니다. 예선을 통해 본선 티켓을 얻지 못한 나라들 중 6개국은 플레이오프 진출 기회를 얻고 여기에서 승리한 2개국이 추가로 월드컵 본선에 합류합니다. 26년 북중미 월드컵부터는 48개국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8개의 조에서 12개의 조로 늘어났습니다. 각 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4개국씩 편성되며 한 조에 속해 있는 4팀은 각 팀이 한 번씩 맞붙어 승리 시 3점, 무승부 시 1점, 패배 시 0점을 얻게 됩니다. 진출조는 각 조 1, 2위와 모든 조의 3위 중 상위 8팀이 진출하여 총 32팀이 16강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상위 8개 팀은 첫 번째는 승점, 두 번째는 득점수에서 실점수를 뺀 골득실차, 세 번째는 총득점수, 네 번째는 옐로카드, 레드카드 등의 수로 페어플레이 점수, 그 끝에도 8명이 가려지지 않는다면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본선인 16강부터는 승점제가 아니므로 90분 안에 승패가 결정되지 않으면 연장전과 승부차기를 통하여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는 하나의 영국이지만 19세기부터 각 지역별로 독립된 축구협회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피파로부터 예외적으로 개별 회원국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에서는 피파가 아닌 IOC 주관이기 때문에 하나의 영국 대표팀으로 출전합니다. 월드컵 외에도 유럽의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UEFA 유로나 아시아의 AFC 아시안컵 등 통상 2년에서 4년마다 대륙별로 대회가 진행됩니다. 각 나라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프로 리그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전북 현대모터스, 울산 HD, FC 서울 등이 소속된 K리그1이 있고 잉글랜드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시티, 리버풀, 첼시, 토트넘 등이 활약하는 프리미어리그가 있습니다. 스페인에는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 레알 소시에다드가 소속된 라리가,
이탈리아에는 유벤투스, AC 밀란, 인터 밀란이 있는 세리에 A. 그리고 독일에는 바이에른 뮌헨,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레버쿠젠이 소속된 분데스리가가 대표적입니다.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고 인기가 많은 축구 리그들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 축구연맹, 즉 유에파가 산정한 각 리그 및 클럽들의 순위입니다. 2024년 기준 클럽 순위에서 김민재 선수가 소속된 바이에른 뮌헨이 2위, 이강인 선수가 속한 파리 생제르맹은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 리그는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진행되며 동아시아 지역의 리그는 봄부터 가을까지 운영됩니다. K리그 제외 대부분의 리그에서 한 팀은 같은 리그의 다른 팀들과 홈 경기와 어웨이 경기를 각각 한 번씩, 총 2번씩 맞붙는 방식으로 시즌을 소화합니다. 경기 결과에 따라 승리 시 3점, 무승부 시 1점, 패배 시 0점을 얻으며 이 승점을 기준으로 시즌 최종 순위를 매깁니다. 시즌이 끝나면 하위 팀은 2부 리그로 강등되거나 강등 플레이오프를 통해 생존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반대로 2부 리그의 상위 팀은 1부 리그로 승격되거나 승격 플레이오프를 통해 일부 승격권에 도전합니다. K리그의 경우 1부 12위는 자동 강등되고 2부 1위는 자동 승격됩니다. 2부 2위는 1부 11위와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며 2부 3위부터 5위는 토너먼트를 거쳐 최종 우승팀이 1부 10위와 승강 플레이오프를 진행합니다. 각 나라의 일부 리그는 하위권 팀을 가려서 리그 승강전을 할 뿐 아니라 상위권 팀들은 대륙 리그전에 나가서 막대한 상금을 걸고 경기를 합니다. 가장 유명한 유럽 대륙 리그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에파 소속 리그 최상위권 팀들이 경기하는 유에파 챔피언스 리그와 그 하위권 팀들이 경기하는 유로파 리그, 또 그 하위권 팀들이 경기하는 컨퍼런스 리그가 있습니다. 이번 24-25 시즌 1부급 유에파 리그 챔피언스 리그의 우승팀은 이강인 선수가 소속된 파리 생제르맹이고 2부급 유에파 리그의 우승팀은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입니다. 유럽의 축구협회인 유에파에서는 각 나라의 리그 수준을 평가하여 24-25 시즌부터는 36개의 티켓을 나누어 각기 다른 수의 본선 직행 티켓과 예선 참가 티켓을 각 리그에 줍니다. 예선전에 참가한 팀들 중 일부만이 본선에 올라가게 되고 본선 직행 팀들과 합하여 총 36팀이 본선에 진출합니다. 이때 직전 시즌의 유로파리그 우승팀과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은 다음 시즌 챔스 본선 직행 티켓을 자동으로 확보합니다. 또한 유럽 대항전 성적이 가장 좋았던 상위 2개국은 보너스 티켓을 각각 한 장씩 추가로 받아 챔스 본선에 더 많은 팀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륙별 클럽 리그전은 유럽뿐 아니라 모든 대륙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2024년 이후에는 피파 월드컵을 비롯해 유에파 챔피언스 리그, AFC 챔피언스 리그 등 여러 대회에서 포맷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축구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일부 강팀과 빅리그 중심의 독식 구조에 대한 균형 요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 조별리그 방식이 반복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피파는 대회 규모 확대와 포맷 개편, 플레이오프 도입 등을 통해 더 많은 팀에 기회를 주고 흥미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피파 클럽 월드컵 또한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매년 7개 팀이 참가했지만 2025년부터는 4년마다 32개 팀이 참가하는 대형 대회로 전환되었으며 첫 대회는 미국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우승팀은 첼시입니다. 참가 클럽은 해당 기간 각 대륙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대부분의 축구 대회에서는 활약한 선수들에게 다양한 상을 수여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회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는 최우수 선수상, 이른바 MVP가 주어지고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에겐 득점왕, 그리고 포지션별로 뛰어난 선수 11명을 뽑아 베스트 11을 선정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개인상 중 하나인 발롱도르는 프랑스 축구 전문 매체 프랑스 풋볼이 주관합니다. 매년 전 세계 축구 전문 기자 100인이 각 선수에게 순위를 매기고 그 포인트를 합산해 최고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수여하는 방식입니다. 첫 수상자는 잉글랜드의 스탠리 매튜스이고 리오넬 메시가 8회 수상으로 역대 최다 수상자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상은 푸스카스상입니다. 헝가리의 전설적인 공격수 페렌츠 푸스카스의 이름을 딴 이 상은 매년 가장 아름다운 골을 넣은 선수에게 수여됩니다.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도 2019년 벌리전에서 약 70m를 단독 드리블에 넣은 골로 2020 푸스카스상을 수상했습니다. 축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다양한 국제 대회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선수들의 부상 위험과 피로 누적 문제도 커지고 있다는 점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화려해진 무대 뒤에는 더 치열해진 일정 속에서 싸우고 있는 선수들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축구에 대한 B2M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의 정보, 보통의 대화.